어렸을 때부터 동네에는 진짜 사람이 많았어요. 뭐 골목을 지나갈 때도 사람이 엄청 많고, 뭐 학교 갈 때나 올 때나 슈퍼를 가도 사람이 엄청 많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곳이 이렇게 사람이 많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딜 가나 집에 가서 뭘 하나 뭐 하는 사람인가 계속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 본동 봉제산 밑에 살고 있는 어대식입니다. 저는 여기 알파시계 대표고요. 지금 사는 것은 우장산역에 살고 있고 서울에 온 지는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저는 화곡동에 사는 주부고 아이 셋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늦게 공부하고 있는 공주입니다. 이름은 연영숙이고요. 저는 박만준입니다. 청소년 육성회를 올해 관장을 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탄소 중립 액티베이터라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박미향이라고 합니다. 콜라주라는 게 영상보다는 더 주관적인 뭐 위치나 이런 게 주관적인 생각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무슨 과정을 같이 보여주면은 하나의 시선이 더 생기지 않을까.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르니까 오브제를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고 그게 화곡동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롤. 이렇게 시즌을. 그냥 친다.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 본동 봉제산 밑에 살고 있는 어대식입니다. 우장산에 있는 한국 포리텍 강서 캠퍼스 처음으로 그 직장이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양에서 처음에 출퇴근하다가 그때 94년도 이제 완전히 화곡 본동으로 이사를 왔죠. 살다 보니까 조금 정이 들어서 지금 제2의 고향이다 하는 마음으로 좀 살고 있어요. 이제 산동네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구름이 언덕이 있고 나무들이 많고 막 보면 꽃들이, 그리고 또 뒤에 또 봉제산 또 뭐 우장산 산이 있고 굉장히 이 동네가 멋진 동네구나. 쉬운 말하면 이제 시골에 가면 옛날 이렇게 읍내나 면 가면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서울인데도 초등학교 쪽에 초등학교, 은행, 우체국, 뭐 파출소 뭐 이런 게 다 몰려 있어갖고 또 옆에 시장까지 하여튼 되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막 저 꽃동네. 그리고 또 이 화곡동 주변에 전통시장이 참 많아요. 제가 놀랐어요. 저기는 남부시장, 여기는 까치산 시장, 그다음에 여기 본동시장, 뭐 중앙골목시장, 신영시장, 뭐 등등 대원시장 너무 재밌어요, 이 동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통시장 다니는, 재래시장 다니는 재미도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 별명은 동네에서 어슬렁 빈센트라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몸이 좀 갑자기 안 좋아서 일찍 명예퇴직을 해서 그때는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막 빨리 뛰거나 빨리 걷는 못했어요. 그래갖고 운동 삼아 이제 여기 언덕 이렇게 구름 좋다 그래서 천천히 걷다 보니까 남들이 저 사람 이제 누가 어설렁 항상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름이 제가 어대식이잖아요. 그래서 어슬렁 괜찮은 것 같아. 빈센트는 그 전부터 제가 영어 이름이 빈센트로 썼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제 인상, 서양 뭐 화가를 내가 너무 좋아해갖고 사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빈센트로 줬어요. 어슬렁 빈센트. 근데 그 괜찮지요? 어슬렁. 저 국정교과서라는 데서 제가 인쇄 기술자였어요. 안양역전에서 제가 신문 배달됐지만 신문, 주간지 이런 걸 파는 노점, 가두 판매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동생이 저기 소원이 하나 있대 모으니까 난 형이 하면 양복 딱 입고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나 장사하는데 길바닥에서 노점 하는데 신문 같은 거. 근데 그 마음에 걸려요. 어느 날 동생이 이렇게 뭐 신문 하나.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산에 찍어 훈련생 모집하는 게 형 이거 한번 형 책 좋아하잖아 그런 거 혹시 이거 가면 책은 실컷 보는 거 아니야? 뭐가 신기했냐면 우리 이렇게 현장 보잖아. 근데 인쇄기에서요 종이 백지가 들어가요. 백지가 딱 들어오는 이거 처음 천혜생이 나오는 거 칼라가 신기하죠? 요거 딱 들어가면 백지가 저기서 저렇게 막 거기다가 뿅 빠진 게 이게 마술 같아 마술. 근데 가장 보람있던 거는 거기서 딱 들어갔는데 이거 사원 있잖아. 너무 멋있는 거야. 좋은 책은 어린이의 길잡이 정성껏 만들어 쥐때 사원이 긴데도 그런데 속을 그래 너무 보람 있는 거야. 동네 주민들하고 하는 거는 하곡 본동 마을 역사 연구회 아카이브라 그러죠. 명함도 모으고 뭐 무슨 개업 전단 뭐 신문 스크랩 뭐 등등 책 뭐 학교 뭐 졸업장 하여튼 하곡 본동에 관련된 거는 제가 수집할 수 있는 다 좀 모으는 거예요. 하곡 본동 관련된 거. 우리 동네의 모든 걸 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좀 뭔가 재밌겠다? 남겨보자. 별거 아니라도 승희랑 같은 골목에 살았었어요. 근데 승희가 5학년 때 4학년 때 이사를 한 거예요. 분당으로. 그 10년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또 젊은 청년이 서 왔다 갔다 하는데 승희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인사를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여기 뭐 이제 우리 친구들 군대 친구들 막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하곡역 내려서 이 살던 골목 이런 게 또 하곡초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추억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한번 가다가 내려서 시장 걸어서 이렇게 그거 20몇 살 먹은 청년이었지만 자기가 초등학교 어릴 때 그 골목길 뭐 이런 거 이걸 보거나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 지금 기억 아니야. 추억 나도 국민회했구나. 근데 기록을 남겨있구나. 거기서 또 이제 힘을 또 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람있던 거는 제가 그 봉제산에 연못을 하나 만드는 제안했을 때 거기 사실은 원래 사시던 옛날에 뭐 무화과 판자촌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판자촌 주민들이 먹던 우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개발하면서 우물터를 다 메꾸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보고 여기는 우물터에 마을 주민들이 몇십 년간 먹었던 물이 거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묻지 말고 묻으면 그때 묻을 뻔했어요. 묻고 나무 심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늘 사실 물이 나오는 옹달샘 역할을 하니까 좀 연못으로 작은 연못으로 그랬더니 구청에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좀 멋진 금붕어와 배경으로 돌아다니는데 이제 옛날 사신 분들 오면 그 추억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연도 내가 50년, 60년에 여기 빨래하고 하던데 이 옆에 그대로 혼자 남겨놓고 거기서 물이 그런 건 뭐냐면요. 이 마을에 거기 그 장소에 옛날 사람 마을이 있었고 마을 주민 식수로 어떤 우물이 있었다. 근데 마을 역사라니까 사실 너무 거창하게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거, 지랑 할머니 얘기도 좋고 이 마을에 뭐 어떤 미담이 있었다, 또 슬픈 일이 있었다, 뭐 사건이 이런 거 전부 다 해두면 이제 그걸 해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겠어요. 그래서 마을 역사하는 게 뭐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사소한 것들을 해서 즐겁고 재미있고 또 창조하고 옛날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사건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었어? 뭐 여기 본동에 또 내 쌍둥이 태어난 거 이런 거 그게 어떤 자랑거리잖아요. 언젠가 가족의 기록이 개인 기록도 되고 마을 기록도 되고 여기 구슬을 잘 꼬매면 훌륭한 또 재창조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게 보람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중간에 웃어도 돼요? 네, 많이 웃으셔도 돼요. 저는 여기 알파 시계 대표고요. 서울에 온 지는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가족은 저하고 와이프, 그다음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고향이 다들 그렇지만 막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귀여워요. 저는 시골에 학교를 다녀서 서울에 와서는 계속 화곡동에 있었어요. 이 동네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 총각 때부터 화곡동에 있어서 여기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놓고 여기서 계속 살았죠. 대전에서 와서 화곡동 처음에 왔는데
좀 달동네 느낌이 났어요. 달동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전보다 더 시골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왔는데 이런 동네도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곡동 언덕 위에 살았는데 저 산을 이렇게 깎아서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누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얹혀서 살았죠. 처음에는. 네. 어쩔 수 없이 뭐 방어들 능력은 안 되고 장가도 안 갖고 하니까 장가 가기 전까지 얹혀 살았죠.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여기 곰달래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곰달래길이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참 의아했어요. 무슨 곰달래길이 있나, 곰을 달래면서 가는 길인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가 저기 순환로까지 뭐 곰달래길이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곰달래길에 내리면 저기 성심사라고 그러는데 저 이제 봉제산 쪽으로 제가 한 1km 이상을 이렇게 산길을 걸어갔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혼자도 다니고 한 번은 뭐 우산을 안 가져와갖고 비를 홀딱 맞고 뭐 집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 당시에 뭐 택시가 아니고 버스에 내리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 추억도 있어요. 제가 진짜 처음에 독립해서는 진짜 열악했어요. 그 집사람이 이제 그 당시 내가 월급이 급여가 세지 않으니까 이제 화장품 회사를 다녔다 같이 화장품 가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안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혼을 보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보일러도 없고 연탄 떼고 화장실도 가게 밖으로 나가면 공용 화장실 사용하고 뭐 겨울 되면 뭐 화장실 얼고 또 연탄은 가르러 나가야 되고 진짜 열악하게 시작했죠. 지금 뭐 가게방에서 우리가 신혼을 보냈으니까. 다음 집은 이제 그 옆에 또 이제 조금 옮겨간다고 방 2칸짜리 반지하로 갔었거든요. 반지하로 갔는데 거기는 뭐 가게방에 비하면 살기는 좋았죠. 근데 이제 지하다 보니까 장마철 되면 뭐 물이 역류한다거나 막 화장실에서 물이 올라오고 어디 갔다 오면 방에서 물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한 2, 3년 살고 또 이제 그 여기 화곡동에 빌라 붐이 일어갖고 집들을 이제 빌라를 막 졌는데 저는 일찍 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여기 성석교회라고 맞은편에 3층에 하나 샀는데 애들이 가더니만 뭐 하늘이 보인다고 지하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지하에 있으면 햇빛이 안 보이니까 창문 열고 막 밖에 보고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애들이 그 빌라를 3층을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게 여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총각 때는 임시교사를 했어요. 수원의 고등학교에. 그래서 한 2년 동안 임시교사를 했는데 뭐 알다시피 뭐 그거는 시간제로 내가 근무한 만큼 이렇게 급여를 주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때 매경에 구인 해주는 그런 식으로 매일경제에서 그걸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통해서 저도 이제 정식적으로 큰 회사는 안 했지만 중소기업 시계 만드는 회사를 들어갔죠. 그 직장에서 한 15년을 내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40대 초반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직장이 저 길 건너 경인고속도로 길 건너였었는데 그만두면서 여기에다 이제 정착을 한 거죠. 이 동네가 뭐 알다시피 유통도 많이 있고 이런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 유통단지가 초창기에 그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복개천 위주로 이제 가게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도매 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뭐 많은 다양한 아이템들이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역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인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 300~400여 개가 이제 이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화곡동 유통단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시계 무역이거든요. 근데 사양 산업이에요. 그래서 시계만 하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나 말고는. 저번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다 문 닫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몇 이하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이한 아이템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계가 그렇게 옛날처럼 선호하는 게 아니고 막 시계 하나 주면 별로 요새 안 반갑잖아요.
차라리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낫잖아.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인기 있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시계는 내 인생이죠. 뭐 시계는 영원히 시간은 돌아갈 것 같고, 또 시계를 해서 내가 그래도 작은 집도 하나 마련하고, 또 두 자녀도 다 뭐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그냥 좋아요. 시계라는 걸로 제가 한 30년을 먹고 살았거든요. 직장 한 15년, 그다음에 내 사업에서 한 15년. 그럼 뭐 저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지금이야 인기가 없지만 하여간 저한테는 인생이죠. 인생 시계는. 마음에 드는 거요? 네.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그래요.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중국 가서 그 수입을 했다가 국내에 납품한 건데, 이게 크리스탈 시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납품을 많이 하고 이제 국내에서 업자들이 안 하다 보니까 이걸 납품을 했는데, 이게 마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로 돈 벌었다 해도 되나? 많이 좀 벌었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은퇴하겠지만 우리 집에 거실에 거실장에다 딱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좀 남기려고 그래요. 애들은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 시계 주면 싫어하더라고. 근데 저한테는 엄청 소중하죠. 나를 먹여 살렸으니까. 하나, 둘, 셋.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할게요. 화곡동에 사는 주부고 아이 셋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늦게 공부하고 있는 공주입니다. 이름은 연영숙이고요. 저는 박만준입니다. 청소년 육성회를 올해 관장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시집 가가지고서는 며느리한테 잘해라, 하고 싶은 거 물어봐라 그랬는데 제가요 새빵살이 하고 싶다 그랬어요. 하우동에 오는데 아주 시골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귀양살이 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뜸 한 뜸은 집들 있고 몇 가구씩 이렇게 단체로 있긴 하지만은 그 하이웨이 주유소 있죠. 그쪽이 전부 다 논이었었어요. 그쪽으로서 이 하곡동 쪽으로 오면서 거기가 10만 단지고, 그리고 쭉 이렇게 오면서 까치산 쪽으로 오면서 거기 제일은행 있는데 거기 20만 단지고, 저희가 30만 단지. 제가 장사 소원은 있나 봐요. 가게를 했는데 뭘 했냐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 가게. 그것도 이제 제가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만화 가게보다도 그 소설 무협지 조금만 이렇게 돌으면은 이 앞치마가 무거워서 못 다니는 거야. 뭐 떡볶이도 좀 하고 오뎅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면상이야 말하자면. 그 가게 하고, 그러니까 어른 육아하고 다 오게 또 그렇게 해서 참 재미있게 살았는데, 새를 살으니까 남자가 놀으니까 집을 안 줘요. 방을 못 얻어서, 남편이 논다고 방을 못 얻어서 가게집 허름한 데로 가서 내가 방을 들여서 살고 그랬어요. 하여튼 집주인이 4개월 첫날이면 꼭 집을 올려달랬는데 그냥 올려달라고 안 하고, 미안해 이번에는 꼭 이사가, 우리 또 여기 좋은 사람이 와서 이 집을 살려준다는데, 그래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하고, 용자는 또 직장인이라 해주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아까 거기 응접실에 거기 그 식탁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으면은 이렇게 포도당풀이 완전히 파란 용당같이 깔려져 있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통장에는 직감을 가지니까 뿌듯한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했죠. 그때 그 몇 년이었을 때. 물난리가 났는데, 그 물이 동네가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가 집이 좀 높거든요. 우리 집 밑창까지 물이 들어오고. 집이 3분의 1이 물난리가 나면은 그냥 집이 넘어간대거든요. 주민들이 아이들만 들쳐왔고 노인들 자기 부모들은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방위 대장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를 몇몇이 가가지고 그 이들을 다 끄져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했어요. 부모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버린 거를 이분이 그렇게 한 거고 나는 진짜 괘씸한 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그 전에 문방구 했다 그랬잖아요. 이 아저씨만 있어도 덜 그 문방구를 손해볼 텐데 그럴 때는 내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인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내 원망을 듣는다고요. 내가 저기 청소년 육성회 그 김한태 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지중고등학교 교장이에요. 그 양반이. 그래서 되게 친했어요. 청소년 육성회 뭐 행사 있고 그러면 그 양반하고 나하고 솔선수로 운동장에서 툭 치고 뭐 난리치고 응원하고. 애들 아빠가 그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 어려워서 공부 못하고 전부 공장 가는 애들이 많았어. 화곡동에 볼 때 그랬는데 그 애들을 공부시키면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자기가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좀 빈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청소년은 잘 키워야 된다. 그런 신념이 있어가지고서 좀 열심히 저걸 했죠. 장학금을 내가 직접 줄 적에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라서 나처럼 청소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상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 저기가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부탁한다고 했더니 그중에 진짜 그런 아이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커서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들어갔대요. 4사람이나. 처녀 때 이제 취미로 사진 찍었는데 표출이 세븐 사진기를 메고 하이힐 신고 단색으로 다 길게 입고 머리는 이렇게 길고 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수근수근 하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저 대학 중용, 논어맹자,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사서 3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우리 친정아버님이 동네 총각들을 다 데려다가 이 성독 소리내서 읽으면서 옛날에 뭐 하늘천 따지 가무련 이런 식으로 천지현황하고 조항이나 그런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학교 갔다 오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할 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나도 저 공부할까 그러니까 기집애라 못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불만이 많았었는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명퇴를 했거든요. 그만두고 좀 우울해 하니까 우리 큰딸 박미영 선생이 엄마 공부하고 싶은 거 그거 지금 하면 안 돼? 엄마 대학 가. 그래서 야 대학 지금은 언제 가니 이 나이에 그랬더니 엄마 안 늦어. 빨리 차를 타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차를 타고 어디 갔냐면 해화동에 간 거예요. 엄마 여기 오면은 너무너무 좋아. 엄마 또래 나이들 아줌마 아저씨들 많아서 친구 새기고 또 공부하는 것도 자유롭고 너무 좋다고. 아이 뭐 안 되면 그만이지 뭐 난 이미 포기하고 왔는데 근데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하고 다니는데 선배들이든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든 그러더라고. 여기 10년 만에 졸업을 하지 4년은 못해요. 그러니까 4년 전인데 왜 10년을 가 그랬더니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1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근데 4년 만에 공부 졸업 다 끝내고. 근데 우리 사람이요 참 내가 좀 외롭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원체 잘해요. 네. 그래서 마음에 꼭 들어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택한 거죠. 근데 지금도 참 나한테는 잘해요. 여러 사람한테도 잘하지만은 우리 뭐 꽃단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탄소 중립 액티베이터라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박미향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하는 진로 강사인데 올해부터 탄소 중립 액티베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그 동네가 딱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응팔에 나오는 그 쌍문동 골목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막 아기들이 막 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그 골목에서 고무줄놀이, 뭐 딱지치기, 정말 평상이에요. 저희 집 앞에 이제 가게니까 평상이 있어가지고 평상에서 엄마들이 뭐 저녁에 수박 잘라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 먹고 딱 그 응팔에서 나온 그 골목 느낌이에요. 그 화곡동에 가까운 바로 지천에 그 천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는데 비만 오면 거기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어른들 한 가슴 정도까지 비가 온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 막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고무보트 같은 거 태워가지고 막 수재민들 이렇게 막 생기고 저희 아빠가 그 동네 이제 통장님이셨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문방구 할 때였어요. 근데 문방구는 다 지류잖아요. 그래서 그 문방구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 그 물건 다 못 쓰고 근데 아빠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동네 사람들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모시고 비가 많이 온다 오늘 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출동이에요. 제가 이제 저는 동화책을 좋아하고 이제 영어 동화책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집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책 중에 작은 집이 있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집은 계속 변하지 않고 그 옆에서 막 조그만 집들이 막 건물이 올라가고 막 바뀌는데 그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빠한테 맨날 해드렸거든요. 아빠 우리 집은 그 작은 집이 있어요 나오는 그 작은 집 같아. 옆에 건물 올라오고 막 빌딩이 막 올라가는데 앞에 큰 아파트 생기는데 우리 집은 항상 그대로야. 저는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가끔 지나가는 소리가 마당에 앉아있으면 다 들려요. 이런 집이 아직도 있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리거든요. 그리고 포도가 열리면 이 집에 포도가 있네.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그런 작은 집에 있어요. 나오는 그 작은 집처럼 이런 집이 있는 게 어쨌든 되게 감사해요. 네. 소통놀이 마을학교가 굉장히 제가 아끼는 이제 마을학교인데 그게 시작된 계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보다 더 많이 일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이 되는 가장 1순위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3월 달에 가면은 딱 적응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와요. 그 때를 못 견디면 이제 아이 케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그만두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안 겪고 싶어서 학교에서 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고소 관련된 강좌를 개설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좌를 듣고 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엄마들이 몇 명이 뭉쳐서 엄마 선생님이죠. 엄마 선생님 일단 우리 아이들 먼저 동화책 읽어주고 독후 활동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마다 독서의 밤이라는 그냥 우리끼리 나름대로 만든 독서의 밤이라는 그 동화책 읽어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돌아가면서 집에서 했었고 그걸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마을학교 이런 거에 눈을 뜨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아이들이랑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계기가 돼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마을학교 만들 때 저희가 소통놀이 마을학교를 한 거고 지금은 또 조금 이름이 달라진 역할이 달라진 그런 마을학교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환경에 관련된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가 나와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환경에 관한 거를 탄소 중립과 우리 공부도 하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죠. 그래도 해야 해 내일 있잖아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를 앞글자만 따서 그래 타. 네 맞습니다. 네 일부러 그레타 툰베리일 때는 이 도레미 할 때 레자인데 저 그렇게 하면 우린 좀 맞는 게 없어서 레로 아이로. 제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경력 단절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절대로 경력 단절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조금이라도 벌지라도 내가 그거를 놓지 말고 뭔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서 여성인력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일단 거기를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학년 때도 경력 단절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이들 가르치는 독서에 관련된 거를 새로 공부하고 하면서도 그걸 놓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수입은 많지 않았다. 제가 경력 단절 됐을 때 충격받았던 게 학력
대학원 안 나왔으니까 대학만 졸업을 했으니까 학력 한 줄밖에 못 적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아닌데. 그래서 2줄을 만들었어요. 방송대학교 영문학과 편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경력이 이제 오랫동안 같은 일 했으니까 이제 또 더 적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해봐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강서여성인력센터, 뭐 서부여성발전센터 이런 데서 한 개씩 뭔가 관심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한 줄씩 그게 채우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개 이상은 이력서에 한 줄을 늘리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올해는 뭘 해서 한 줄을 채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치열하게 나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엄마 연용숙 씨. 저희 엄마는 굉장히 씩씩한 별명이 연대장님인데 거기에 걸맞게 리더의 모습으로서 좀 불이한 것 같은 거 잘 못 참고 직원을 잘 하는 스타일로 회사도 가면 막 이렇게 막 아첨한 사람들인데 우리만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빠 같은 경우는 보통 여느 아빠들하고 좀 다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도 보면 저희 아빠는 되게 귀여우세요. 약간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왕자님 같은 굉장히 다정하시고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차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정말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작은 것에 이제 충실하시려고 하고 저희 아빠가 그렇게 욕심이 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때 당시 복도방을 했다. 목동 아파트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요. 그때 복동방에 있는데 돈을 못 벌고 그 작은 집 한 채에 살고 있다. 그거는 진짜 양심이 그냥 순수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작은 집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소시민으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아빠가 좀 편찮으셨을 때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럼 한 명씩 여러 명이 있으니까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장 전달하듯이 장학금하고 전달하는 거 그걸 해주러 가셨는데 제가 이제 모셔다 데려갔는데 아빠가 그 일을 언제부터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아빠가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 되고 얼마 안 돼서 뭐 그때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된 거죠. 한 40년 정도 되셨나? 그때까지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돈을 많이 내지는 않으셨지만 그 일정한 금액을 계속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막 엄마처럼 막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하셨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았었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을에서 마을 강사하고 이런 게 약간 그런 걸 하게 된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게 마을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그 마을 일을 하는데 꾸준히 그러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꾸준히 하는데 그런 데는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나쁘게 말하면 귀가 얇다? 호기심이 많아서 이건 어떤 일일까? 막 이러면서 안주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겪어보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너무 모르면 이거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많은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하고는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롱런 이렇게 가늘고 길게 꾸준히 그냥 이렇게 열심히 잘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거랑 관련이 있고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생각이 돼서 제가 아직도 그 청소년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들한테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도 제가 청소년 교육과 방송대에 편입을 해서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4학년이에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점 모자라네요. 내년까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열심히 하고 그걸로 저 아이가 근데 엄마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저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듯이.
왜 그런 어른이 됐냐면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화곡동에 사는 이예울입니다. 화곡동에는 태어나서부터 살아가지고 이제 근 3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도 기획도 하고 찍고도 있고요.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플랫폼에 올리기도 하고 기획, 제작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울에게 영화를 만들 때 진짜 힘들고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앞뒤로는 이걸 만들기 전이랑 후로는 진짜 행복해요. 아, 죽여버리고 싶어 하고 계속 가까이 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저에게 영화는. 사실 저는 그 화곡동 중에서도 그 산 밑에만 계속 살았었어요.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는 건 그냥 산이랑 나무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다 단독주택 위주였대요. 제가 살던 집도 한 7살 때 이사 왔는데 지금도 빌라고 이 집에 이사를 왔을 때 바로 앞집이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 집이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단독주택은 약간 기와 이런 벽돌 같은 게 있잖아요. 담도 있고 그래서 창문 밖으로 그 집을 구경하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집도 허물어지고 빌라가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부터 화곡역이 엄청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프랜차이즈들도 생기고 원래 롯데리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롯데리아 대각선에 메가박스가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엄청 높은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놀 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현관을 열면 바로 할아버지 방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는 걸 되게 중요시 해가지고 평소에도 엄청 열심히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앞집 사는 친구랑 놀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고 손을 잡고 이렇게 가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인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엄청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웃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계속 화곡동 얘기를 듣고 자라왔거든요, 아빠한테. 아빠가 그만큼 옛날 얘기까지 알고 있다는 거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엄청 많은 얘기를 해줘서 아빠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시기도 하셨고 제가 조금 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하셨을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콜라주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화곡동에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게 소재가 됐고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딜 가나 집에 가서 뭘 하나 뭐 하는 사람인가 계속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관심을 갖기 전에는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르니까 오브제를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고 그게 화곡동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 다큐멘터리 영상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영상보다는 이미지가 한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고 콜라주라는 게 더 주관적인 위치나 이런 게 주관적인 생각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무슨 과정을 같이 보여주면은 하나의 시선이 더 생기지 않을까. 사실 인터뷰의 섭외가 제일 힘들었어요.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얼굴이 나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캐스팅을 하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어대식 선생님도 그냥 산책 모임 나갔다가 이런 걸 하신다 그래가지고 섭외를 했고 또 당근에 그 섭외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너무 하시고 싶으시다고 한 분도 있었고 성별, 연령별, 직업군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조금 어긋났지만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약간 편집된 걸 보면서는 그 어대식 선생님의 눈빛이 진짜 본인이 하시는 일에 진심인 것 같고 그 학생 분들한테서 나오는 그 총기나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아이들 문화예술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시작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제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진짜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크고 나서 다른 동네를 다녀보고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이들하고 문화예술을 자꾸 접하는 경험을 하고 싶고 친구들이 자꾸 이런 기회를 접해봐야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딱딱한 언어 말고 나 맘대로 할 수 있는 언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뭐 꼭 그거를 저처럼 전공으로 안 해도 뭐 혼자 감추고 있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교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약간 이런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계속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화곡동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재밌을 것 같고 저도 저희 앞집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언니가 아니 같이 친구였던 언니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살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해가지고 근데 뭐 이런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지하철에 무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맨날 들고 와서 읽고 버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침에 와서 그거 쑥 읽고 버리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하철 무가지처럼 진짜 편하게 어디서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되고 쉽게 많이 쓱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하는 영화 작업들은 계속 내 얘기만 하는 작업들이라서 내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듣고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 재밌기도 하고 약간 머리를 쓰는 방법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도 다 담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자주 하고 싶어요. 이야기라는 것이 엄청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너무 흔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하나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어요.